이 수업 시작하면서 이 치매 노인들의 세션 시작할 때 아니면 세션 중에 이분들의 진압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요일 노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노래에 맞춰서 함께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요일은 7일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내일은 더 즐거운 월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은 7일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내일은 더 즐거운 월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오늘은 즐거운 나이가 들고 치매라든가 파킨슨 아니면 알츠하이머 이런 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장소, 시간, 이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뵈면 너 이름이 뭐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노년의 시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보내고자 하는 기본 열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질환으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 아기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전혀 겪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그 노년의 시기에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화의 마지막은 몸이든 정신이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경험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합니다. 이 박완서 씨의 소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에서 말기암으로 임종을 앞둔 그 친정 엄마를 집에 모시고 사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암 환자의 말기가 거의 다 그렇다지만 어머니도 숨을 거두시는 날까지 의식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명료했다. 그러나 귀를 가리지 못했다. 스스로 어떻게 된 게 항문의 괄약근이 고무줄이 빠진 것처럼 열린 채 오므라드는 작용을 못하니 아무리 깔끔한 어머니도 속수무책이었다. 내가 어머니를 떠맡고 싶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똥구멍이었다. 어떻게 보면 생편 남이 어머니의 그 뒤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이 딸의 입장에서 이 질환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안타깝게 모시고 살았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젊음을 잃은 이 공허감 가득한 벌로서의 노년이 아닌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이라는 천상병 시인의 마지막 나날을 닮은 노년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도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안면도에 가면 이 천상병 씨의 그 생가가 있어서 그런 시들이 있었는데, 내 마지막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이라고 그렇게 노년의 때를 이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왔다가 소풍처럼 지나가서 그 젊은 날은 내게 아름다웠던, 그 소풍에서 가장 재밌고 신났던 그런 날들이지만 결국은 이제 그 소풍은 끝나는 것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노년의 때에 오는 다가오는 운명적인 것들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노인질환자를 위한 음악치료 두 번째에서는요,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관절염, 심장질환 및 암, 만성 폐질환, 노인성 우울증 등 백내장, 노인성 난청, 골다공증, 치매 등 이런 것들이 노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유 질환인데요. 이 중 치매는 개인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위협하고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노년기에 모든 노인들이 피하고 싶은 질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 30, 40대, 50대, 60대까지의 그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피하고 싶은 병명을 보면은요, 20, 30대 때는 암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당뇨,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치매나 이런 부분들은 낮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그 노년기 때 오게 되면 그 자기가 겪지 않고 싶은 질병 중에 최고 처음 차지하는 게 그 치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이나 당뇨 이런 질병들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당뇨라든가 심장질환, 암 이런 것들은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의도만 하면 그것을 내 몸에 지니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교류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창피함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치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노인정이든 경로당이든 치매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관계 안에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질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또 피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치매의 정의 및 원인 질환들을 학습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치매의 증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인의 선호 활동 및 선호 음악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치매의 정의 및 원인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대한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에 의해서 기억력, 언어능력, 진압력, 판단력 및 수행 능력 등의 기능 저하를 일으켜서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성, 다발성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뇌에 각종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원인으로는 치매 원인은 80여 가지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발생되는 혈관성 치매인 것입니다. 뇌에 있는 그 혈관 안에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 뇌혈관 질환으로 말미암아 이 치매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50%, 혈관성 치매 20%, 퇴행성 뇌질환과 혈관성 치매 복합 10%,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병한다고 그렇게 의학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상인과 치매 환자의 뇌구조 여러분 보시죠. 치매 환자의 뇌 속에는 저렇게 큰 구멍들도 있고요. 작아지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그 증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병은 80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에게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이 뇌세포를 손상시킴으로써 치매가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있죠. 측두엽과 부정엽에서 위축이 오는데요. 뇌 플라크와 섬유농축제가 형성되어 사고력 담당 부위에 침착되어서 가장 먼저 기억 중추에서 언어 중추로, 그리고 우뇌 방향 감각 중추, 중동 억제 기능이 차례로 소멸됩니다. 이로 인해 성격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서 이 뇌가 퇴화된다는 것이죠. 점점 수축되어지고 그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작동을 하지 못하면서 이 뇌 질환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의 특징을 봅니다. 퇴행성 뇌질환의 특징은 서서히 발병한다. 진행 속도가 느리다.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특수 부위에서 시작하고 진행해서 전반적인 위축을 가져오고 특별히 최근 기억이 손상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해당되지 않는, 이 위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증상은 비퇴행성 질환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치매 증상, 내가 치매구나 느낄 때는 이미 3년 정도 전부터 이 치매의 속도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느리기 때문에 계속 발병하게 되면 12년 정도 이 치매 환자로서의 삶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기억력, 언어력을 포함한 인지기능, 행동 조절에 관여하는 대뇌 주요 부분의 뇌혈관 질환으로 뇌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이런 질환이 치매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음주, 흡연, 약물, 비만을 가진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죠. 사실 이 음주와 흡연은 정말 모든 만병의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해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혈성과 출혈성 병변으로 발생하고요. 원인 질병을 치료하고 뇌졸중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막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죠. 뇌분비 및 내과 질환, 종양, 만성 감염, 두부 외상, 독성 질환, 기타 등에 의한 치매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매년이나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40세 이상 되는 분들은 건강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에 대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검진을 해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꼭 이 건강 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매의 증상.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지기능의 장애는 있으나 치매라고 할 만큼 심하지 않은 경우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데 알츠하이머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 이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치매 증상은 기억장애,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도 남편, 부인도 기억하지 못하죠. 언어가 아주 어눌해지고 말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시공간 인지장애, 시와 때에 대한 그리고 장소에 대한 인지장애, 전두엽 수행기능장애, 인지장애 증상과 정동장애, 망상, 착오증, 환각, 행동이상을 포함하는 행동심리 증상으로 구분됩니다. 인지장애 증상 중 기억장애는 초기에는 최근 기억장애가 먼저 발생하는데 건망증과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장애는 부호 및 신호체계 전달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인데요. 사람 이름 말하기도 힘들고 대화 중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 계속 반복 질문합니다. 뭐라고? 뭔 말이요? 이렇게 어른들이나 할아버지들에게서 반복되게 되차 묻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공간 인지장애 증상으로는 길을 잃거나 익숙한 길도 찾지 못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다녔던 길 중에서 대체적으로 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가본 길이나 아예 처음 가는 길은 당연히 찾기 힘들죠. 하지만 점차 이것이 지남에 따라서는 익숙한 길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전두엽 수행기능 장애의 증상은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심리 증상으로는 불안, 조증, 우울감, 감정불복, 감정실조, 무감동을 보이고요. 정동장애와 피해망상, 도둑망상, 부정망상,
유기망상 등의 망상, 공격적 행동, 과다 행동, 반복 행동, 배회 행동, 대인 접촉 회피 등의 행동 이상과 착오증 그리고 환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정신 이상과도 비슷한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치매 증상을 평가하는 신경 심리 검사에는 치매 선결 검사와 종합적인 검사 총집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가 가능한 가역성 치매를 제외하고 치료에 따라 진행을 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완치는 어렵습니다. 치매는 완치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질병에 대해서 유지시키는 그리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지기능이라든가 신체 활동에 대한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그런 치료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서 예방 방법과 또 약물도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간 이제 컴퓨터의 발달과 여러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질병들에 대해서 치유제가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치매 치료는 의료적 접근, 심리사회 재활 접근, 가족 접근의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행동상의 문제와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심리사회 재활 접근 방법으로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와 같이 다양한 비약물 치료로 치매 환자의 심리 행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 행동이 어려워진 말기 환자에게도 음악 활동 참여는 가능하죠. 치매 환자의 가장 늦게까지 기능하는 정서 영역에서 음악은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서 영역의 자극은 인지 영역 또 다른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역을 줄 수 있습니다. 2014년 EBS 국제 다큐 영화제 개막작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에 출연했던 미국 알츠하이머 기억장애 연구소장 피터 데이비스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8년간 치매를 연구했지만 음악 치료보다 효과가 좋은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 더 좋은 치료법을 찾고 싶고 지금도 노력 중이지만 더 좋은 효과를 내는 치료법은 찾지 못했다. 그만큼 이 피터 데이비스 박사는 음악 치료 방법이 이렇게 치매 환자의 질환의 유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옆에 그림은 이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증상을 올려봤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이 파킨슨 이게 전부 다 같은 질환적 유형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 손발 떨림, 종종 걸음, 느린 행동, 처진 어깨, 구부정한 자세, 관절이 굳고 뻣뻣해지는 무력감, 우울감, 비운동성 증상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분은 파킨슨병 환자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한번 연구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 노인음악 치료에 대해서 임상 환경을 잠깐 볼 건데요. 대부분 음악 치료사가 이런 노인 질환을 겪고 있는 분을 만나는 장소가 노인복지시설과 보건소, 노인 전문병원, 시설노인과 재가노인들이라는 거죠. 노인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과 같은 것, 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 너싱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또 노인 여가복지시설,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보건소에서 운영되는 등급 외 노인 의료재활 서비스, 치매지원센터 등에서 이런 음악치료 활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양로시설과 실버타운,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노인 질환자들은 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시간을 의미 있고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서 유지되고 즐겁고 또 외로움과 무료감에서 벗어나서 생기 있고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노인 질환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고 장기간의 입소 입원으로 위축된 심리 사회적 상태를 보이죠. 이로 인해 이 병동 내에서나 이 단체 내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고 위험한 상황을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동기를 갖게 하고 감정을 순화시키며 문제 행동을 경감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형성시키고 통증을 잊고 대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독감, 고립감, 우울감 등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이 노인 음악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치료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개인 치료, 소집단, 대집단 치료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인 치료는 노인들이 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서 지원하는 그런 집단 치료로 많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노인 집단 치료는 다양한 연령이나 다양한 질환들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60대부터 90대까지 독립생활이 가능한 분부터 또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 질환자에 이르기까지 노환, 치매, 파킨슨, 뇌졸중 다양한 노인 질환자가 함께 참여하는 음악치료 임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 2회 또는 한 달에 1, 2회 정도 그 시설의 형편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요. 40분에서 60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10명에서 50명까지의 이 집단 치료가 진행되고 있고 이상적인 것은 8명에서 12명 정도면 좋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20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집단 구성원 치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가족 면회나 병원 치료적인 문제 또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유동적인 참여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자 전체의 공통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의 설계가 되게 중요하고요. 평균적인 기능에 맞춰 제공하고 선호 활동과 선호 음악의 사용으로 선호 활동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의 선호 활동 및 선호 음악, 어떤 활동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더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노인 집단에서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노래 부르기입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활동이 다를 수 있고 기능에 따라 각 활동에서의 경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 목적에 따라서 감상 활동, 노래 부르기 활동, 연주 활동, 신체 활동 이렇게 한 세션 안에서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상 활동, 표현 행동에 어려움을 갖는 대상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높은 수준의 음악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연주는 심리적 만족감, 또 다양한 음악 장르와 악기의 감상 경험은 선호 음악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연주 활동, 비언어적 표현 활동으로 음성적 표현의 소극성을 보인 대상자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고요. 구조화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악기 경험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제공, 피아노나 기타 옴니코드, 하모니카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희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건강 유지에 강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선호되는 활동입니다. 치료자가 제시하는 활동을 세션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좋죠. 노래 부르기 활동, 가장 선호되는 친숙한 활동으로 함께 노래 부르기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또 할 수 있는 만큼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활동입니다.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면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것이죠. 노래를 부르는 활동은 신체 생리적,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고요.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자발적 행동이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과제물입니다. 첨부된 치매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시고 A4 반쪽 분량의 소감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5분 정도짜리 짧은 동영상이지만 치매의 어떤 증상,
치료, 지금 현재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의 어떤 상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